안녕하세요. 과통TV 북한과학기술 톱파보기 변학문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와이포, 그러니까 우리는 세계 지식재산기구라고 하고 북에서는 세계 지적소유권기구라고 부르는 기구로부터 발명가 배달을 받은 북한의 과학자, 기술자들을 소개했습니다. 이제는 와이포에 등록된 북한 특허 현황, 그리고 몇몇 사례들에 대해서 오늘과 다음 영상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영상 말미에 최근 북한이 자신들의 우수기술을 해외에 알리는데 적극적이어서 꾸준히 해외 특허 등록을 시도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와이포 홈페이지에서 북한의 해외 특허 출원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옆에 보시는 사진인데요. 여러분 보시기에 맨 오른쪽 열이 2009년부터 18년까지 10년 동안 북한이 해외에 특허 출원한 수입니다. 같은 기간 한국이 매년 4만에서 7만 건씩 출원한 거에 비하면 매우 적은 수이긴 합니다만 최근 특히 2016년 이후에는 매년 5, 60건씩 출원했습니다. 여기는 재작년 통계까지만 있지만 북한의 최근 정책을 감안하면 19년, 20년에도 비슷하거나 늘지 않았을까 이렇게 짐작을 합니다. 그리고 와이포 홈페이지의 특허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해보면 북한 특허를 50개 남짓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북한이 해외에 등록한 특허 전체는 아닐 것 같은데요. 어쨌든 와이포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것 중에 가장 오래된 건 1990년 12월 등록된 거고 가장 최근 것은 올해 10월 말에 등록된 겁니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에 출원된 게 절반에 조금 못 미치는 24개였습니다. 와이포 홈페이지에서 찾은 북한 특허에는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돼지 혈액을 이용한 인공혈액 제조 방법이나 지황을 이용한 항바이러스 약물 제조 방법, 고순도 시아나나트륨 제조 방법, 전류 안정화 장치 등등이 있는데요. 오늘은 두 가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건 제목이 액티브, 파워, 오토매틱, 어쩌고 써 있네요. 전기 보일러의 유효 전력, 자동 제어 시스템 및 그 작동 방법 정도 되겠습니다. 전기 보일러는 말 그대로 전기로 물을 끓여서 온수나 증기를 공급하는 설비니까 전기를 적게 쓰면서 온수나 증기를 필요한 만큼 만드는 게 중요하겠죠. 자, 여기 설명을 보면 이 발명은 온수나 증기를 공급받는 설비 용량에 맞춰서 보일러에 들어가는 급수량을 조절함으로써 보일러 전극에 공급되는 전류를 자동적으로 통제한다고 합니다. 북한에서는 이걸 능동형 전기 보일러라고 하는데요. 와이포 데이터에서는 2012년 6월 출원해서 2013년 5월 등록된 걸로 나옵니다. 그리고 북한 보조를 뒤져보면 2009년에 이미 이게 개발됐다는 기사가 있고 북한 내에서는 2010년 12월 출원해서 11년 5월에 등록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 기사를 기준으로 보면 발명된 지 10년이 된 기술입니다. 그리고 북한 문헌들은 이 보일러가 앞서 말씀드린 작동 원리 덕분에 기존 전기 보일러보다 크기는 8분의 1로 줄었고 전기도 30-40% 절약한다고 합니다. 고질적인 에너지 부족에 시달리는 북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장점입니다. 그래서 북한은 몇 년 전부터 실제 생산 현장에서 이 보일러를 사용하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성능과 품질이 입증돼서 12월 15일 품질 메달, 2월 2일 제품 같은 북한의 최고 품질 평가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나아가 북한 당국은 작년부터 보일러를 쓰는 모든 단위에 이 보일러를 도입하라고 독려하기 시작했고 올해 3월에는 전국적으로 수백 곳에 이 보일러가 설치되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보면요. 자, 여기 출원인 발명자 모두 봉문철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 사람은 황해북도 지능제품 제작소 소장입니다. 그리고 황해북도 지능제품 제작소는 황해북도 인민위원회 산하의 연구개발기관이니까 우리로 치면 광역지자체 산하의 연구소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당국이 볼 때 기존 보일러보다 전기를 30-40% 절약하고 국제 특허로도 등록된 이 훌륭한 기술,
능동형 전기 보일러를 지역의 일개 연구개발기관에서 개발한 겁니다. 그래서 북한은 국가과학원이나 김일성대, 김책공대 같은 최고의 연구 역량이 아니더라도 모든 지역, 모든 단위가 자체의 과학기술 역량으로 훌륭한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로서 이 능동형 전기 보일러를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건 등록번호가 2011이니까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전에 등록된 건데요. 제목은 니켈이 들어가지 않는 냉간 주철 용접봉입니다. 일반적으로 주철을 용접할 때는 니켈 용접봉을 쓴다고 하는데요. 이 특허에 대한 설명을 보면 이 용접봉으로 주철 용접을 하면 니켈 용접봉으로 할 때보다 열에 의한 용접 부위의 변형이나 파괴가 거의 없어서 훨씬 튼튼하고 서로 다른 재질의 금속 제품들도 냉간 용접이 가능해서 기계 생산 및 수리, 선박 건조, 대규모 교량과 구조물 건설 등 다양한 용도에 쓸 수 있다고 합니다. 좀 전에 와이포에 등록된 게 2011년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정확히는 2010년 12월 출원, 2011년 8월 등록입니다. 북한 내에서는 2010년 8월 출원, 2011년 6월 등록이니까 국내외 특허 출원 시점이 넉 달밖에 차이 나지 않습니다. 또 2008년 9월에 이미 중국의 국제전람회에서 금상을 받았다는 기사도 있습니다. 북한 보도를 보면 이 용접봉은 값비싼 니켈 대신 여러 가지 국내 원료를 혼합해서 100% 국산화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북한 매체들은 이 용접봉이 주철 용접에서는 100% 니켈 용접봉을 쓸 수밖에 없다는 세계적인 통념을 깬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이고 실제로 북창화력발전연합기업소, 금성뜨락도르 공장, 평양 316 전선공장 등 다양한 생산 현장에서 파손된 각종 기계 제품들을 재생하는 데 쓰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나아가 북한 매체들은 적지 않은 외국 업체들이 이 용접봉을 사서 직접 테스트해서 이 용접봉의 우수성을 확인하고는 자신들과 합작해서 생산하자는 제안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분야에 완전 문외한인데다가 외국 업체 관련 정보가 전혀 없어서 지금으로서는 뭐라 말씀드릴 게 없고 혹시 나중에 좀 더 알게 되면 따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기술 관련해서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그 출원인 발명자 모두 한원남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북한 보도를 뒤져보면 2018년 7월, 2019년 9월 기사에는 이 사람이 보은용접기술 무역회사라는 곳의 사장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2017년 기사에서는 군관, 그러니까 군인이라고 소개됩니다. 군인 신분의 개발자가 수년 동안 연구해서 상당한 수준의 기술을 개발했다는 거죠. 이와 같은 북한 보도가 다 사실이라면 이 용접봉은 북한의 민간과학기술 역량보다 상대적으로 상당히 우수한 수준이라고 알려진 북한군의 기술 역량을 보여주는 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정보와 전문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 와이포에 등록된 북한의 두 가지 기술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다른 기술 두세 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북한과학기술 톱퍼보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